며느리가 제 레시피를 훔쳐서 전국 대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겠어요? 제가 30년간 밤낮 없이 연구한 비법 레시피를요. 그것도 제 아들이 옆에서 가족끼리 레시피가 어딨어요? 라며 도와주면서 말이죠. 전국 방송에 나온 며느리는 당당했어요. 저희 가문의 전통 비법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순간 제 가게 앞에는 가짜 빵집이라는 전단지가 붙었고 30년 단골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영자네는 베낀 집이라며? 진짜는 서신의 카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며 제 매출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나요? 남편 잃고 혼자서 두 아이 키우며 이 빵집 하나로 버텨온 제가 말입니다. 과연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자라고 합니다. 힘들었던 제 사연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올해로 65이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남편을 38배 잃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냈거든요. 빵집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어젯밤도 그랬어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진열장 위쪽을 닦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10년 전 전국제과 대회에서 받은 금상 트로피가 놓여 있어요. 매일 밤 그 트로피를 정성스럽게 닦았죠. 트로피를 손에 쥐고 있으니 그때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제 빵을 맛보고 감탄하던 모습이요. 이런 깊은 맛은 어떻게 내신 거죠?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새벽 3시부터 반죽하고 밤늦게까지 연구한 보람이 있었죠. 이 빵은 내 인생 전부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트로피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바로 이 레시피 때문에 제가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요. 민수와 며느리 미래가 처음 가게에 와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특히 미래가 레시피에 관심을 보일 때는 더욱 그랬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제 가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에만 있고 가게 일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수야, 요즘 가게 일이 힘든데. 가끔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민수는 대답도 성의 없었죠.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각자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미래는 더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인사라도 제대로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 미래가 가게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빵 몇 개를 싸줬어요. 미래야, 이거 새로 만든 건데. 집에 가져가서 먹어봐. 그런데 미래는 빵을 받으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 카페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카페 하나 새로 내시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카페 가거든요. 빵집은 좀 옛날 스타일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빵을 만들어 온 제가 옛날 스타일이라니요. 그래도 빵은 빵이고. 커피는 커피 아니겠니? 제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미래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요즘은 다 융합이에요. 카페에서 빵도 팔고 브런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미래는 제 가게를 둘러보더니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시설이 낡았다는 식으로 말이죠. 며칠 후에는 민수와 미래가 함께 왔어요.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게 일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미래가 말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막상 도와준다는 게 별거 아니었습니다. 미래는 카운터에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민수는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봤어요.
손님이 와도 제가 다 응대했습니다. 미래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미래야, 손님 오셨는데. 좀 도와줄래? 제가 부탁했더니 미래는 번거로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어요. 네, 잠깐만요. 그러고는 손님한테 대충 인사만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손님이 빵을 고르는 동안에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더 가관인 건 민수였습니다. 제가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옮기고 있는데도 그냥 신문만 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거 좀 도와줄래? 그제서야 민수가 일어났는데 표정이 영 불만스러웠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힘든 일은 기계로 하거나 배달시키고 그러잖아요. 또 그 소리였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래가 제 레시피 노트를 물끄러미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다 손으로 쓰신 거예요? 응,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적은 거야.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관리도 힘들고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미래는 제 노트를 보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제가 원시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은 다 디지털화해야 해요. 미래 말이 맞다고요. 둘이서 한패가 되어 저를 구시대 유물 취급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운명적인 날이었죠. 미래가 가게에 와서는 벽에 붙은 포스터를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전국 빵요리 축제 포스터였습니다. 상금이 500만 원이나 되는 큰 대회였어요. 저도 나가볼까 생각은 했지만 나이도 있고 해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눈빛이 순간 번쩍 달라졌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이거 언제까지 접수받나요? 다음 주까지라고 되어 있네. 미래는 포스터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제 빵에는 별 관심도 없던 미래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거든요. 상금이 꽤 크네요. 미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포스터를 사진 찍더라고요. 뭐 하려고? 제가 물어보니까 미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냥 친정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요. 그때 미래의 속마음을 제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미래는 그 순간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내 거야. 상금도 내 거고, 홍보도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미래는 그날 이후로 자주 가게에 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말이죠.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지만 저는 며느리가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는 며칠 후에 알게 됐죠. 그런데 다행히 제게는 딸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 달랐거든요. 그날도 지연이가 가게에 왔을 때였어요. 저는 혼자서 무거운 설탕 포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고 있었죠. 엄마 뭐 하세요? 지연이가 달려와서 제 손에서 포대를 받아갔어요. 괜찮다, 지연아. 엄마가 할게. 안 돼요. 엄마 허리 아픈 거 모르는 줄 알아요. 지연이는 말없이 포대를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정말 대조적이었죠. 민수와 미래는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는데 지연이는 말없이 일을 찾아서 했거든요.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지연이가 제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괜찮다, 딸아. 엄마 내가 있잖아요. 지연이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저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지연이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때 진짜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오직 지연이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래가 또 가게에 왔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머니, 오늘 빵 만드는 거 구경해도 될까요?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지만 며느리가 관심을 보이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보여줬습니다. 미래야, 이 반죽이 중요한 거야. 온도랑 습도를 정확히 맞춰야 해. 미래는 열심히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혹시 사진 찍어도 될까요? 나중에 연습해 보려고요. 그럼 얼마든지. 저는 흔쾌히 허락했죠. 며느리가 제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미래는 제가 반죽하는 모습부터 빵 굽는 과정까지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제 레시피 노트까지 들여다보더라고요. 어머니, 이 레시피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이건 내가 20년 전부터 연구한 거야.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금 모습이 된 거지.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노트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는 슬쩍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미래야, 이 비율이 핵심이야. 밀가루 대 버터 대 설탕이 정확해야 해. 미래는 열심히 메모까지 했어요. 얼마나 성실해 보이던지요. 그런데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 보니 미래가 제 레시피 카드를 들고 있더라고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요. 뭐 하고 있니?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미래는 깜짝 놀라면서 허겁지겁 카드를 내려놓았어요. 아, 그냥 좀 더 자세히 보려고요. 그래, 천천히 봐도 돼. 미래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너무 순진했죠. 미래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와서 제 요리 과정을 지켜봤어요. 매번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말이죠. 나중에 집에서 연습해 볼게요. 미래의 그 말을 믿었던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다면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래는 제 모든 비법을 손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뉴스를 보는데 전국 빵요리 축제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서신의 카페의 서미래 씨가 가문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레시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서미래라니요. 제 며느리 말이에요.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미래가 대회에 나갔다는데 무슨 일이니? 아, 그거요? 미래가 어머니 레시피를 좀 참고해서 나간 거예요. 민수의 대답은 너무나 당당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참고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베낀 거 아니야? 엄마, 가족끼리 레시피가 어딨어요? 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비법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훔쳐간 거였어요. 그럼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허락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요.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칠 후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래가 방송에 출연한 거예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레시피는 저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입니다. 특히 반죽의 온도와 발효, 시간이
핵심이죠. 텔레비전 화면 속의 미래는 너무나 당당했어요. 마치 정말 본인이 개발한 레시피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부터 이 기술을 연구하셨고, 저는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라니요. 제가 아니라 미래의 친정 어머니를 말하는 거였어요. 더 가관인 건 미래의 친정 어머니까지 방송에 나온 거였습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제과 기술이 뛰어났어요. 미래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미래의 친정은 제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민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미래가 방송에서 거짓말하고 있잖아. 엄마,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가족 레시피니까 누가 쓰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 내가 30년 동안 연구한 건데. 엄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융통성 있게 생각하세요. 민수는 끝까지 미래 편만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레시피가 어딨어요? 미래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또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미리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께서 이해 못하실 줄 알았거든요. 나이 드시면 고집이 세지잖아요. 그때 민수의 말을 듣고 정말 서럽더라고요. 제가 고집쟁이 할머니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미래가 상 받은 거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명예인데요. 우리 가족 명예라니요. 제 레시피를 훔쳐가서 받은 상이 무슨 명예란 말이에요. 더 화가 나는 건 미래가 상금을 받고도 제게는 한마디 인사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는지 정말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악몽이 시작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나오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영자야,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서신의 카페에서 전통 레시피로 대상 받았다는 거 말이야. 그런데 그게 내 며느리더라.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영자네는 베낀 집이라며? 옆에서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가 해명하려고 했지만 아주머니들은 이미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진짜야? 서신의 카페가 진짜라며? 그날부터 정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30년 단골이던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거든요. 사장님, 혹시 레시피를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서신의 카페가 원조라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큼지막하게 기사가 났거든요. 서신의 카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제과 기법으로 전국 대회 대상 수상.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래의 친정 어머니까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원래 제과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래의 친정은 제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말이죠. 더 화가 나는 건 기사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일부에서는 다른 곳에서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신의 카페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저를 도둑 취급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미래 레시피를 베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날 오후부터 가게에 손님이 뚝 끊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앞에 누군가 전단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가짜 빵집 주의보.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지켜온 제 가게가 하루아침에 가짜 취급을 받게 된 거였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니?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 엄마, 그게 뭐가 문제예요? 미래가 상 받은 거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고? 지금 우리 가게가 가짜 취급받고 있다고.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민수는 정말 무책임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거든요. 엄마도 좀 이해하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는 그 말이요. 일주일이 지나니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30년 단골들마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영자 사장님, 진짜 레시피가 누구 거예요? 단골 할머니가 물어봤을 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할머니, 저예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서씨네가 원조라고 하던데. 그날 밤 가게 정리를 하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반죽하고 밤늦게까지 연구한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제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빵 하나만 주세요. 할아버지는 제가 만든 크림빵을 하나 사가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이 빵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김성우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서울에서 유명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40년 동안 빵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김성우 어르신의 말씀에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 말을 들으니 고마웠거든요. 어르신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이 맛은 정말 특별해요. 김성우 어르신은 그날부터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 맛은 영자 씨 손맛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그냥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김성우 어르신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던 거죠. 어르신은 제 빵을 드시고는 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자 씨 이런 깊은 맛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신 거죠? 네, 30년 정도 됐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김성우 어르신의 그 말이 훗날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창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있던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먼지투성이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손글씨로 쓴 레시피 카드들이 나온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에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카드들을 자세히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밀가루 비율 조정 필요, 발효 시간 30분 더, 버터 온도 중요. 이런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 필체로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래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어요. 10년 전 전국 제과 대회 관련 서류들이 나온 거예요. 참가 신청서, 심사평가표, 상장 복사본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내 피땀 어린 인생의 증거구나.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이 모든 게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었거든요.
특히 심사평가표가 중요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제 빵을 맛보고 쓴 평가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독창적인 발효 기법, 특별한 질감과 풍미, 오랜 연구의 결과물. 이런 평가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날짜였어요. 10년 전 대회 기록이니까 미래가 결혼하기 훨씬 전 일이었거든요.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 제 손글씨 레시피 카드들과 대회 기록들. 이것들이야말로 제가 진짜 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미래는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제 기록들은 10년, 20년, 30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상자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건 남편이 적어놓은 메모였어요. 영자의 빵 연구 일지 절대 버리지 말 것. 남편의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제 노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인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김성우 어르신이 갑자기 가게에 오시더니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셨거든요. 영자 씨, 전국 제과 대회 재심사가 있답니다. 재심사요? 네, 심사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서신에 카페 레시피가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특히 오지훈 셰프가 강력하게 주장했답니다. 오지훈 셰프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는 요리 전문가였죠. 재심사 당일 저는 제 증거들을 모두 챙겨서 대회장에 갔습니다. 손글씨 레시피 카드들과 10년 전 대회 기록들 말이에요. 대회장에는 미래와 친정 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둘 다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재심사는 레시피의 진정한 주인을 가려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지훈 셰프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먼저 서신의 카페 측에서 직접 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미래는 반죽을 시작했는데 손놀림이 어설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색했어요. 온도 조절이 중요한데요. 오지훈 셰프가 지적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미래는 당황하면서 온도를 조절했어요. 하지만 비율이 틀렸습니다. 발효 시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보통 1시간 정도요. 1시간이요? 이 반죽으로는 너무 길 것 같은데요. 오지훈 셰프의 지적에 미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결국 미래가 만든 빵은 완전히 실패작이었어요. 맛도 형편없고 모양도 엉망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대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맛인데요. 심사위원 한 분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때 오지훈 셰프가 말했습니다. 이제 최영자 씨께서 만들어 보시죠.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렸지만 30년간 해온 일이니까 자신 있었어요. 제가 반죽을 시작하자 오지훈 셰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이 손놀림이에요. 저는 평소대로 반죽했습니다. 온도, 습도, 시간 모든 걸 정확히 맞췄어요. 이걸 보세요. 반죽의 질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지훈 셰프가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설명했어요. 이런 깊은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 10년, 20년은 연구해야 가능합니다. 제가 만든 빵이 구워지자 대회장 전체에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바로 이 냄새예요. 오지훈 셰프가 감탄했어요. 이건 제 스승님 손맛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그 맛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제 빵을 맛보더니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죠. 바로 이 맛이에요. 대회 때 먹었던 그 깊은 맛이 이거였구나. 질감도 완전히 다르네요. 이게 진짜군요. 심사위원들이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오지훈 셰프가 자세히 분석해줬습니다.
소금 비율을 보세요. 일반적인 레시피보다 0.3% 적게 들어갔어요. 이런 미묘한 차이는 오랜 경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발효 시간도 특별해요. 온도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는 기법인데 이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모든 게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어요. 대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최영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방에서 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손글씨 레시피 카드들과 10년 전 대회 기록들이었어요. 이것들을 보세요. 제가 카드들을 들어 올리니 대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제가 20년 전에 손으로 직접 적은 레시피입니다. 오지훈 셰프가 카드를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오래된 종이네요. 이런 낡은 정도는 꾸밀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30년 전부터 제가 연구한 기록들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38배 남편을 잃었습니다. 대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빵집 하나만으로 말이죠.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반죽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에도 연구했어요. 관객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가락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심사위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밤새 반죽하면서 이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이죠. 제가 10년 전 대회 상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건 10년 전에 제가 받은 금상입니다. 바로 이 레시피로 말이에요. 그런데 제 며느리가 이 모든 걸 훔쳐갔습니다. 대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제가 가족이니까 가르쳐줬더니 그걸 친정 카페 이름으로 출품한 거예요. 미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가관인 건 제가 베꼈다고 우기는 거였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30년 피익담 어린 노력을 하루아침에 도둑 취급당했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며느리가 언제 이런 기술을 배웠나요? 오지훈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20년, 30년 전에 적은 이 카드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제가 카드들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저는 버티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식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서 두 아이 키우며 이 빵집 하나로 버텨왔어요.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제게 이런 배신을 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눈물을 닦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진짜인지 이제 아시겠죠? 오지훈 셰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영자 씨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깊은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어요.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글씨 레시피의 연식을 봐도 분명합니다. 10년 전 대회 기록도 명확한 증거고요. 그때 미래가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관객들의 표정은 이미 차가웠습니다. 그때 미래가 마이크를 잡더니 정말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빵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대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미래가 뭘 말하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밀가루 반죽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도 똑같잖아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유난을 떠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년 연구를 밀가루 반죽 정도로 취급하다니요. 가족끼리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욕심을 내세요? 미래는 끝까지 당당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가족은 하나잖아요. 그때 미래의 친정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원래 우리 집 가문 레시피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건데 말이죠.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가르쳤거든요. 미래의 친정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영자 씨가 우리 레시피를 베껴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관객석에서 야유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증거도 없으면서 우기기만 하네. 오지훈 셰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 그럼 설명해 보세요. 최영자 씨의 20년 전 손글씨 카드는 뭐예요? 미래의 친정어머니는 당황했어요. 그건 나중에 적은 거예요. 20년 전 종이를 어떻게 나중에 적어요? 심사위원이 반박했습니다. 미래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쨌든 가족끼리 레시피 가지고 싸우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한 거라고요. 그 순간 관객석에서 큰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도둑질했다고요? 뻔뻔하기도 하네. 미래와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우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가족끼리인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한심했습니다. 도둑질을 해놓고도 당당하다니요. 그런데 정말 가관인 건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민수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엄마, 오늘 대회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다. 진실이 밝혀졌어.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봤을 거예요. 엄마, 그게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안해요. 제가 미래 편만 들었네요. 그 순간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잘못을 인정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민수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미래도 이해해주세요. 또 시작이었어요. 미래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한 거거든요. 제가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수라고? 몰래 촬영하고 출품한 게 실수야? 그게 미래가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민수는 끝까지 미래를 감쌌어요. 그리고 엄마, 미래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힘든 건 생각 안 하니? 엄마는 강하시잖아요. 미래는 아직 어린데. 정말 한심했습니다. 저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미래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심하게 한 게 뭐가 있니? 뉴스에 나온 거 말이에요. 미래가 완전히 망신당했잖아요. 민수는 미래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당한 건 뭐야? 가짜 취급받은 건 생각 안 하니? 그건. 그래도 엄마는 이겨냈잖아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또 그 소리였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라는 말이요. 가족이면 더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좀 관대하게 생각하세요. 민수는 끝까지 미래 편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날 민수가 돌아간 후 정말 서럽더라고요. 제 아들이지만 완전히 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통쾌한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상금을 회수하고 미래의 수상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제과대회위원회는 서미래 씨의 부정 출품을 확인하여 상금 전액 회수 및 수상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오지훈 셰프가 직접 언론에 나온 거였습니다. 진짜 원조는 최영자 씨입니다. 30년간 연구한 기술을 하루아침에 도둑 맞으신 분이죠. 그 인터뷰가 전국에 방송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정정 기사를 냈습니다.
서신의 카페 레시피 도용 사건, 진짜 주인은 최영자 제과점.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더 통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미래의 친정 카페에 손님들이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좋은 의미가 아니었죠. 여기가 도둑질한 그 카페네요? 레시피 훔쳐서 상 받은 곳 맞죠? 손님들이 이런 말을 하며 구경만 하고 가더라고요. 물건은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일주일도 안 되어서 미래의 친정 카페는 완전히 망신살이 났습니다. 더 웃긴 건 미래의 친정 어머니가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어요. 거짓말쟁이 가족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죠. 반면에 제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가 진짜 원조 빵집이네요. 3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이 계신 곳이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김성우 어르신도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영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죠.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격려 덕분에 더욱 힘이 났어요. 그날 저녁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최영자 씨,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살아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 정성스럽게 빵을 만들 겁니다. 제 진짜 실력으로 말이죠.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니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최영자 제과점 빵 주문하고 싶습니다.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한때는 가짜 취급받던 제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통쾌한 건 따로 있었어요. 미래와 친정 가족들이 완전히 몰락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통쾌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미래의 친정 카페가 완전히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오던 사람들도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여기 빵 맛없어요. 진짜 레시피가 아니니까 당연하죠. 손님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미래의 친정 카페는 손님이 거의 없어졌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더 웃긴 건 미래의 친정 어머니였어요. 동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 어머니래요. 딸하고 같이 레시피 도둑질한 사람이죠. 미래의 친정 어머니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다녔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비참해졌어요. 카페 임대료도 못 내서 문을 닫게 됐거든요. 서신의 카페 폐업. 그 간판을 보는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된 거죠. 레시피 도둑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어디 가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시어머니 레시피 훔친 며느리래요. 뻔뻔하게도 방송까지 나갔다면서요? 미래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나와도 사람들 시선 때문에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가관인 건 민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래 편만 들고 있었거든요. 엄마, 미래가 너무 힘들어해요. 민수가 또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정말 어이없었어요. 지금 내가 할 말이 그거니? 미래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수는 끝까지 미래를 감쌌습니다. 엄마도 이제 그만 화 풀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해달라고? 사과도 제대로 안 했는데. 미래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민수의 말은 정말 한심했어요. 형식적인 사과 한 번으로 30년 피땀을 무시당한 걸 잊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엄마, 미래 친정도 완전히 망했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민수는 마치 제가 복수를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복수라고 하니? 진실이 밝혀진 것뿐이야. 어쨌든 미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미래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민수가 미래와 함께 제게 와서 무릎까지 꿇은 거예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민수는 계속 미래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미래야 뭐라고 할 거야? 제가 물어보니 미래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한마디였어요. 그것도 민수가 계속 재촉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니? 미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민수는 여전히 미래 편이었고 미래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자식들과 계속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민수와 미래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지연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딸 지연이에게 말했을 때 지연이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빠하고 옳게 얘기죠? 맞아.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해.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너무 힘드셨잖아요. 당연한 결정이에요. 지연이의 이해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가족단체 대화방에서 민수와 미래를 내보냈어요. 이제 지연이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와서 따져도 상관없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내가 선택한 길이야.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연락하지 마.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고마워, 지연아. 지연이는 정말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묵묵히 제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영자야, 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 저는 이제 딸하고만 지내요. 그래. 왜? 맛은 나눌 수 있어도 정직은 나눌 수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는 말이야. 사람은 정직해야 해.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가게는 전국에서 유명해졌어요. 정직하게 만든 빵의 진짜 맛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민수와 미래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대신 지연이와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우리만의 비법으로 말이죠. 엄마 이 맛 어때요? 좋네. 지연이 솜씨가 늘었어. 지연이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